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안양에 살고 있는 56살 강미정님과 인천에 살고 있는 60살 박영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56살 강미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촌 언니 정숙과 늘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저희는 나이 차도 2살밖에 나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언니와의 관계는 항상 미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정숙 언니는 늘 똑똑하고 뭐든 잘하는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반면 저는 부족한 동생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니의 무례한 태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뜬금없이 우리 딸 이번에 외국계 회사에 합격했어. 초봉이 억대더라. 라고 자랑을 시작했어요. 이어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씨 아들은 요즘 뭐해?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야? 저희 아들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언니가 모를 리 없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우리 집도 좀 힘들어. 남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내 아들이 돈 좀 벌면 우리 딸하고 잘 되면 좋겠다.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요. 언니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언니, 그런 얘기는 좀 갑작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거야. 그래도 너희 아들도 좀 분발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 다 잘 나가잖아. 라고 뻔뻔하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남의 자식을 깎아내리면서 무슨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집이 힘들다는 건 언니네 문제잖아. 우리한테까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언니는 넌 항상 예민하고 소심해.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잖아. 진짜 도움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괜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라고 대화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존심도 상하고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언니와의 대화는 항상 저를 비하하는 결과로 끝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족끼리 그런 거지 뭐. 또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살 박영호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겪은 사건은 제 마음을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이철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철수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하며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철수가 저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철수를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가 대출금으로 전혀 상의 없이 자신의 개인 빚을 갚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일단 철수를 불러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내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내 빚 갚는 데 썼어? 철수는 그 순간에도 뻔뻔하게 영호야, 내 땅이긴 하지만 어차피 둘이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인 거야. 그 돈은 사업을 위해 써야 했어. 내 개인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철수는 그래도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면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뻔뻔한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을게 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를 믿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동안의 신뢰가 모두 깨져버린 것 같아 너무 허무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변에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다들 오래된 친구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 라는 말만 할 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철수를 믿고 함께했던 지난 세월까지도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를 끊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마음가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무게를 다루고 덜어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지혜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순리대로 살아가기. 삶의 첫 번째 지혜는 현재에 충실하며 순리대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하며 자책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고에서도 말하듯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며 걱정만 한다면 그 걱정은 결국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는 억울했지만 그 일 덕분에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원고에서도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서 빛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처럼 우리 각자는 자신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빛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SNS를 통해 남의 화려한 삶을 엿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이 마치 내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또 다른 친구가 승진 소식을 전할 때 나는 왜 이리 초라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제가 직접 겪었던 일 하나를 공유할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너 아직도 그 직장 다니니? 거기서는 승진하기 어렵지 않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제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끊임없이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은 건 내 인생의 가치는 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만의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쌓아온 경험들은 오직 나만의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미학, 과거를 잊고 새로운 길 찾기. 세 번째로 이야기할 지혜는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원고에서도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과거의 잘못이나 아픔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실패는 너의 일부일 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화를 다스리는 법, 나를 괴롭히는 독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화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원고에서도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화는 상대방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 한동안 매일 밤 분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화를 참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사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상사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 상사는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내가 괴로운 것은 내 잘못이다. 이 깨달음 후 그는 상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배제한 채 냉정하게 대화를 시도했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 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화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품은 채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의지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도움을 주길 기대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죠. 하지만 원고에서도 명확히 말하듯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가족들 역시 자신의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고난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움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감사입니다. 원고에서도 행복이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집니다. 몇 년 전 저 역시 큰 건강 문제를 겪으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난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해주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혹은 내 곁에 있어주는 가족과 친구들.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균형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균형.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의존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에서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처럼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오랫동안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의 결정까지 모두 배우자에게 맡겼죠.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친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야. 홀로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베풀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두 번째는 남을 돕고 베풀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고에서도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베풀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동네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웃 중 한 분이 그 어르신에게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죠. 처음에는 어르신이 그 도움을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남을 돕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도 충분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베풀면 결국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준 사랑과 관심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며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인생의 평온 찾기.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인생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갈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에서도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듯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지인이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견 차이로 충돌을 겪었지만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 대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했더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화로운 삶을 위한 작은 실천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둘째, 남을 돕고 베풀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셋째,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것처럼 관계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오픈톡방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픈톡방 주소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댓글과 오픈톡방 모두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